보도되었듯이 소년병으로 참전한 사람이 몇만 명인데 소년병 전사자, 소년병이라면 14살에서 18살 사이입니다. 거기에 전사한 사람이, 참전한 사람이 수만 명이고 전사한 사람이 한 2,500명 됩니다. 2,500명. 이 학도병은 또 그 중에 별도로 개선을 한다면 학도병으로 참전한 사람이 또 많고 그 중에서 전사자가 많습니다. 특히 이 학도병을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가 이 호남 지방에 많습니다. 경상도 지방에는 이 경북고등학교, 서울에서는 서울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전사자만 해도 수십 명 됩니다. 이 6.25와 관련해가지고 하나 아주 끔찍한, 전쟁이니까 다 끔찍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사건은 서울대학병원 학살 사건이에요. 서울대학병원. 그때 6월 25일부터 교전이 벌어지니까 국군 부상자가 서울대학병원에 많이 수용됐습니다. 6월 28일 날 인민군이 들어왔어요.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인민군 부상자를 데리고 그 병원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부상자와 국군 부상자가 같은 병원에 수용이 됐어요. 처음에는 인민군이 몰랐어요. 근데 가만보니까 인민군에는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우리 국군은 머리를 기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국군이 누워있다는 것을 알고 국군들을 병상에서 사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 중에서도 부상한 사람 중에서는 장교들이 많아가지고 권총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권총을 뽑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버텼어요. 그래서 베트 밑에 숨어서 싸우기도 하고 완전히 이 병원이 살육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추정이 돼요. 그리고 시체를 다 끌어내가지고 그 쌓아놓고 그 중에 그 시체 더미 안에서 그래도 부사이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한 2사람 있다고 합니다. 이 동족끼리 전쟁을 하면서 더구나 부상병을 사살한 것은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영화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계속 알려야 될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6월 29일은 1987년 6.29 선언이 있었던 해예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입니다. 동시에 2002년 6월 29일 우리가 월드컵 3, 4기전 할 때 그때 아침에 북한에서 도발해가지고 서해에서 잠수료라는 배가 격침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영평해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용철 장군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증언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시에 이 북한이 NLL을 넘어와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이 분계선을 넘어오면은 발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려놨어요. 발포를 먼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발포를 먼저 하지 마라. 발포를 먼저 하지 말라는 말은 이게 어떻습니까? 영화 보면은 악당하고 보안관이 결투하러 나가는데 보안관 보고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겨야 된다. 그러나 먼저 쏘지 마라. 먼저 쏘지 말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NLL을 넘어오는데도 먼저 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가 있었어요.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얻어맞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함정이 NLL을 계속 침범을 하는데 그럼 무슨 의도로 침범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대북 감청 부대에서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도청을 해가지고 감청을 해가지고 즉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 해군 선박을 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는 배에서 상부에 묻습니다. 쏠까 말까 하는 이런 묻는 것까지 도청을 했어요. 감청을 했어요. 6월 27일에도 NLL을 넘어서 포신을 낮춰가지고 내려오던 배의 함장이 북한 상부에
명령만 내리면 바로 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을 감청을 했어요. 우리 부대가. 그러나 그때는 쏘라는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 부대에서 국방부에 보고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묵살해버리고 지금 넘어오는 것은 단순 우발적인 침범이다 하는 식으로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우리 해군 부대에 내려보내가지고 해군 부대에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는 폭로가 있었어요. 그날 6월 2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오전 10시쯤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서 몇 킬로미터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딱 포신을 이렇게 세웠다가 딱 이렇게 수평으로 겨냥하면서 내려왔어요. 우리 선박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경고를 하다가 안 들으면은 경고 사격을 해야 되죠. 경고 사격을. 그런데 그때는 이 교전 수칙이 경고 사격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조준 사격을 해야 될 판인데 경고 사격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수리호라는 배가 지금 때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북한 배에 접근을 해가지고 확성기로 경고를 했어요. 확성기로. 그러니까 측면을 또 갖다 댔어요. 속이 좋게. 그 순간에 저쪽에서 발포를 해가지고 참수리호가 격침되고 우리 6명 죽고 수십 명이 다쳤죠. 이런 교전 수칙이 김대중 정부 때 있었다. 더구나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도발 증거를 가지고도 국방부에서 묵살해버렸다. 완전한 이건 반역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책임자를 확실히 가려낸다면 이건 군형법으로 가려가지고 이거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배가 우리 잠수료가 먼저 기습을 받아가지고 침몰하게 되지만 우리 응사를 잘했어요. 우리가 또 무기체제가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뒤에 있던 배에서 다시 응원 사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친 북한 배가 얻어맞았어요. 몇 차례만 더 때리면 침몰시킬 수 있었는데 거기서 사격 중지명령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배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때 격침을 시켜요. 그 다음에 또 그날이 6월 29일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다음날 동경에서 있었던 월드컵 결승전 구경하러 갔어요. 그 다음날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어제 있었던 사고는 우발적 사고다. 완전히 의도적인 것을 알면서도 김정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우발적 사고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미군 쪽에서 항의도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계획적 도발이 선택했지만 이런 사건과 관련돼서 문책을 당한 사람이 아까 맨 처음 정확하게 보고한 그 한철룡이라는 사람이 문책을 당했어요. 이것을 덮은 사람은 그 뒤에도 다 승승장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반역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관계되는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다 조사를 해가지고 군법회의에 넘겨서 이 고의성이 있다 하면 몇 사람 이건 사형에 처해질 사건인데 이게 아직도 덮여져 내려왔다. 이게 남북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어제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추도식에 참여한 것만큼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